즉 이 오답노트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틀리는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오답노트예요. 나중에 시험 보기 30분 전, 중간고사 보기 30분 전, 수능 보기 하루 전, 미래의 내가 나한테 보여주기 위한, 내 자신에게 검사받기 위한 최종 노트이다. 이것이 핵심이지, 선생님이나 뭐 학부형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들의 검사받기 위한 노트가 아니라는 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수를 하지 않고 수능을 잘 보려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 예습을 하고 가야 할까요? 물론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저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일단 에베레스트 꼭대기 헬기라도 타고 올라가 봐라. 그리고 다시 내가 떨어뜨려 줄게. 너희들이 이제 다시 너희 힘으로 진짜 걸어 올라와라. 거기까지. 미적분 원을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미적분 원을 하고 나서 확통을 할 거냐, 미적분 2를 할 거냐. 네, 이제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도가 늦은 학생들이 대수를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동시에 나가도 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옛날에 그 과정으로 보면 수원 수투죠. 예. 그 부분은 일단 굳이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동시 진행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수 파트가 3개가 있는데 1단원, 2단원이 다 함수예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상관 함수인데 그것은 원래 어디로 가냐면 미적분 2로 연계되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독립 파트 3단원 수열은 완전히 그냥 외딴 섬이에요. 얘는 어디하고 뭐 그것도 굳이 연계된다면 수열의 극한 역시 또 미적분으로 다이렉트 띄어요. 대수 파트에 있는 3개의 단어는 결국 어디로 뛴다? 연계 과목이 확장돼서 미적분 2로 가는 거예요. 미적분 1은 역시 3개 단원이 있는데 함수의 극한, 그다음에 미분, 적분 이렇게 3단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디로 튀냐면 미적분 2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위치가 수학적 위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병행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대다수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교죠. 대수를 먼저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과거의 수험 과정이죠. 대수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대수를 먼저 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대수를 먼저 하고 그럼요. 미적분원을 하고 미적분 2를 하는 게 가장 낫겠죠. 네. 그게 가장 낫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미적분 1을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미적분 1을 하고 나서 확통을 할 거냐, 미적분 2를 할 거냐. 오히려 거기에서는 좀 답변 드릴 게 있는데 교육 과정상으로 보면 사실은 미적분 1을 하고 확통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수학적인 어떤 스텝을 본다면 미적분 1을 하고 미적분 2를 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미적분 1을 하고 미적분 2를 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일단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면. 근데 우리 학생이 수학을 못한다, 수학을 싫어한다, 이런 학생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먼저 하는 게 우리 조합이 좋아요. 저는 근데 그 확률과 통계는 이 선행 과정과 상관없이 완전히 그냥 외딴 섬이거든요. 이게 선행 과정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공통 수학 1에 있는 경우의 수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확통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답 노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고등학생이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써놓은 오답 노트는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노트가 필요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많은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에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봐요. 한 테스트를 한 5개 봤어요. 그러면 그 시험지에다 바로 오답 처리하면 돼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 내가 이런 유형은 자꾸 틀리더라, 이런 유형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여기에서 놓친 것이 이것이다, 그런 거를 모으는 거예요. 오답 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린 것을 그냥 다시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을 나오면 안 틀리기 위해서 적는 게 오답 노트거든요. 즉 이 오답 노트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틀리는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오답 노트예요. 근데 또 오답 노트를 적을 때는 거기 절대 막 산수 과정이 복잡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삼색 볼펜을 이용해서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별, 뭐 하트 등등 중요 표시, 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시기 학교 가서 1시간 전에 보기 위한 정리 노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보기 위한 정리 노트의 개념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노트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나만을 위한 노트이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의 노트와 B라는 학생의 노트는 전혀 성향이 달라요. 이과형 학생들은 거의 다가 확률, 수열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쪽이 약하니까 이과형 아이들은. 문과형 아이들은 전부 뭐 함수 쪽, 상강함수, 뭐 도형 쪽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오답 노트를 가장 잘하는 아이들 공통점, 요약을 잘하고 실수로 틀린 거는 절대 적으면 안 돼요. 여기 이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악이 안 되는 문제를 내가 정리하는 거야. 내가 제일 모르는 거를 반드시 요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보기 30분, 1시간 전에 학교에서 봐야 되는 최종 정리 노트에 이걸 보면 뭐가 좋으냐면 시험 때 엄청나게 마음이 안정화돼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 시험 보기 30분 전에 내가 오답노트를 가서 딱 이걸 봤다. 막 푸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이게 넘기면서 봐야 돼. 이렇게 넘기면서 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실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준다. 실수를. 그래서 오답노트는 필수예요. 우리 내신이나 수능이나 단 꼭 말씀드리는데 오답노트를 막 몇 권씩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답노트 무조건 한 권으로 끝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축약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라. 네, 오답 노트를 선생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말씀 잘했습니다. 우리 황 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대요. 오답 노트는 나를 위한 노트다. 나중에 시험 보기 30분 전, 중간고사 보기 30분 전, 수능 보기 하루 전, 미래의 내가 나한테 보여주기 위한, 내 자신에게 검사받기 위한 최종 노트이다. 이것이 핵심이지 선생님이나 뭐 학부형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들의 검사받기 위한 노트가 아니라는 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되게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오답 노트는 잘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정리해뒀다가 그렇죠. 시험 치기 직전에 복습을 함으로써 떨리는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수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답 노트만큼 마음을 30분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황청심환 먹잖아요. 그거보다 정리된 오답 노트를 들고 와서 딱 보는 순간 학생이 일단 심박동이 안정이 돼요. 실수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왜 애들 그런 공황 상태에 많이 오거든요. 수능장에 갔을 때 갔는데 갑자기 글씨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글씨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이 다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오답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막 절대적인 그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실전에 정말 필요한 최고의 나의 무기다. 비상약품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능 날 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을 보는데 수학 시험 치기 직전 쉬는 시간은 정말 떨리는 시간입니다. 아, 죽죠. 그때 꼭 오답 노트를 네, 수능은 예. 고3들끼리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네. 우리 동학년끼리만의 경쟁이 아니고 네. 결국은 재수생, 반수생, N수생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4%에 들어가는 게 1등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재수를 하지 않고 수능을 잘 보려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 예습을 하고 가야 할까요? 물론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아, 저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선행하라.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조건 다 하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만 공통수학원을 반복하고 완전 다지려고 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가서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고등학교 올라가 버리면 내신 비중이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지금 내신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과거 비해서. 특히 수시가는 아이들은 뭐 내신이 거의 이제 절대적인 거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가버리면 수학 선행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반복을 하지 말고 빨리 큰 숲을 보러 가라. 도구부터 장착해라. 한번 에베레스트 끝까지 한번 쫙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내신하면 차근차근 가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숲을 먼저 보고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고 그 다음 나무를 캐라는 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게 좋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선행을 빨리 진도를 빼라. 반복하지 말고
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묻기 전에 네. 지금 당장 수학을 더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좀 앞을 좀 진행을 더 하라. 완벽을 바라면 선행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숲을 먼저 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확률과 통계 확률을 공부한 학생, 고1에 있는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면 특히 심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심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 2를 공부한 학생이 이과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미적분 1을 공부한다고 하면 적분이라고 해도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 등등 이 도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른 거죠. 이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뭐 인수분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 풀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으로 도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일단 앞으로 전진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전진. 제가 하도 이거를 질문을 많이 와서 그냥 아예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앞만 보고 전진해라. 숲을 보러 가라. 일단 에베레스트 꼭대기 헬기라도 타고 올라가 봐라. 그리고 다시 내가 내떨어뜨려 줄게. 너희들이 이제 다시 너희 힘으로 진짜 걸어 올라와라.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처음 헬기를 우리가 태워주고 보여주는 게 선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려와서 지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내신과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 와닿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계속 머리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통계를 구조를 알고 깨달음을 얻으면 별다른 연습을 하지 않아도 1등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콘쌤께서 그 통계 파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시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률과 통계 무료 특강 콘쌤이 하는 1회 수업을 신청하시려면 수미사 대치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수학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여러 가지 상세하게 좀 여쭤봤는데 어머님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